사람들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영어는 스펙이 아니고 기본이다. 영어 때문에 홍스맨의 꿈이 작아질 수 없다. 홍스맨 시크릿 서비스 시즌 1. 이 영상은 스타의 세 번째 편입니다. 앞부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 주소를 타고 앞부분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홍스맨. 그럼 뭡니까? 준사역동사 어떤 느낌이에요? 사역동사는 뭐 시키다 동사. 그래 인정. 그럼 준사역동사는 뭡니까? 시키다 만 겁니까? 뭐 비슷하게 시킨 겁니까? 약하게 시킨 겁니까? 약한 느낌으로 시켰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하얀색 부분이 전부 다 준사역동사라고 예전에 배운 건데요. 강요하다, 설득하다, 금지하다, 시키는 것 중에 더 센 뉘앙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준사역동사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까? 예전에 노란색 부분에 let, have, make를 사역동사로 배웠고요. 그 아래에 있는 흰색 부분을 준사역동사로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식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let, have, make는 A그룹에 있었으니까 A그룹의 스타가 되겠고요. 나머지 흰색 부분은 스타긴 한데 지각 let, have, make 범위 안에 없었으므로 나머지 B그룹의 스타가 되겠습니다. 일단 A그룹, B그룹. 근데 우리 방금 A그룹의 스타는 절을 줄이다가 일반 동사를 만나면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근데 B그룹에 있는 스타는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to를 쓴대요. 다시 B그룹에 있는 스타들은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원형 앞에 to를 붙여준대요.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영어를 옮겨 담으신 분들이 차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전에 선택한 방식이 전부 다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 사역동사니까 전부 다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 근데 노란색은 원형을 쓰고 하얀색은 원형이 아니라 앞에 뭔가를 써준대. 뭔가 다르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원형을 쓰는 걸 사역동사라고 하고 시키다 의미 중에 원형을 쓰지 않고 앞에 뭐를 붙여주는 것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준사역동사라고 부르자라고 정해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그러면. 우리 언어는 다수가 원칙이고 소수는 예외니까 다수를 먼저 챙겨야죠. 차라리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키다 의미가 있으니까 전부 다 사역동사예요. 시키다 의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역동사는 대다수가 원형을 쓰지 않고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let, have, make라는 사역동사만 원형을 쓴다라고 하면 준사역동사라는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시키다의 뜻이 있어서 사역동사래요. 모든 사역동사는 원형을 쓸 게 아니라 절을 줄일 때 원형 앞에 to를 쓰는 게 일반적이야. 흰색이 많으니까.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let, have, make라는 사역동사는 to를 쓰지 않고 원형을 쓴대. 그러면 준사역동사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전부 다 스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목적어를 팀으로 쓰고 팀을 줄여 쓰고요. 원래 팀이었던 것처럼 완전체로 펼쳐보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B그룹에 있는 스타를 설명하고 다시 A그룹과 비교를 하면서 왜 to가 들어가고 왜 원형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버리면 예전에 10년 동안 평생 몰랐던 오형식 동사의 비밀이 다 풀려버립니다. 자, 우리 사역동사는 시키다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청하는 것도 결국 시키는 겁니다. 좀 공손하게 시키는 것이 요청하는 거죠. 시키다 의미는 뒤에 의미적으로 should가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반드시 이럴 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시키는 거니까. 우리 시키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가 당위성이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줄여볼까요? 대시 사라지고요. 힘은 뭐로 바뀔까요? 힘.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will, should, can 같은 조동사들은 주어가 사라지면 뭐로 바뀐다고 했죠?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to로 바뀐다는 거. 이래서 대다수의 시키다라는 사역동사들 뒤에는 to가 남는 게 대다수고 그게 원칙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A그룹의 스타였다면 여기 to를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을 써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to를 쓰면 안 되고 원형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럼 to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됐죠. 시키다의 느낌이 있을 때는 should의 느낌의 당위성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그게 지워지면서 줄어들면서 to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에는 왜 to가 없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하얀색 부분 B그룹에는 to를 쓰고 노란색 부분에는 to를 쓰지 않고 원형을 쓴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to를 쓰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should 같은 것들이 바뀌니까. let, have, make 같은 것들에는 왜 to를 쓰지 않고 원형을 쓸까요?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깊게 파고들어본 결과 제가 봤던 내용들 중에 가장 수긍이 갔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라틴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접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안에도 한자도 많이 있고 예전에 일본과의 아픈 역사가 있으면서 아직도 일본어의 어떤 잔재도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와의 여러 관계가 있었는데
그 말 안에 프랑스어, 라틴 베이스 프랑스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프랑스어에는 뒤에 to를 쓰는 것이 원칙상 더 편하다. 근데 영국식으로는 원래는 to를 쓰지 않고 원형을 쓰는 게 맞았다. 근데 대다수가 그 다른 언어 영향을 받으면서 to로 넘어가 버렸대요. 원칙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to를 쓰는 걸 인정을 해주되 원래 영어 기초 출발이었던 지각 let have make만큼은 우리 영국식으로 뿌리로써 원형을 쓰기로 하자. 뭐 이런 흐름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들은 내용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역사가 나오고 프랑스 이제 꺼야지 하지 마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 버려주시고 아래에 있는 B팀은 앞에 to를 쓰고요. A팀만 유일하게 저를 줄일 때 일반 동사를 만났을 때는 지각 let have make는 동사 원형을 남기기로 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그룹에 있는 스타도 저를 다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대시 사라지고 he는 힘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should는 뭐로 바뀐다? to. 뒤에 일반 동사에 있든 말든 일단 to로 바뀐다. 여기도 대시 사라지고요. he는 힘으로 바뀌고 여기 있는 should는 뭐로 바뀐다? to. 근데 to 다음에 비동사라는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B그룹이 더 쉬워요. B그룹은 저를 줄이다가 일반 동사를 만나도 to를 쓰고요. 비동사를 만나도 to를 써주면 돼요. 아까 우리 A그룹은 어땠나요? 일반 동사 만나면 원형, 비동사를 만나면 비동사를 지우기. 근데 B그룹은 일반 동사, 비동사 할 거 없이 그냥 to만 붙여주면 된다. 오히려 A그룹보다 더 쉬운, 더 단순한 구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를 줄일 때 A그룹은 줄이다가 일반 동사를 만나면 동사 원형을 쓰고 비동사를 만나면 비동사를 지워버리면 된다. B그룹은 저를 줄이다가 일반 동사를 만나도 앞에 to를 쓰고요. to be를 쓰면 된다. 근데 여기에 X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자, 우리 비동사는 사실상 의미값이 많이 없어요. 뭐 시제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값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to be를 생략을 많이 한대요. 생략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냥 그걸 빼고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o be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to be가 생략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원칙상은 to be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to be를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to be를 빼다 보면은 결국 A그룹의 스타랑 비슷하게 될 때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로 봐야지. 형용사가 동사로 안 보여? 그러면 비동사를 넣어줘야지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 다시 돌아오면 A그룹의 스타는 일반 동사 원형, 비동사 뺄 수 있다. B그룹은 to만 붙여주면 된다. 근데 to be를 뭐 할 수 있다? 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A그룹과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비동사일 경우에는. 해석 방법도 비슷합니다. B그룹 해석 달려보겠습니다. 해석은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잘 보셔야 되냐면 스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가 실제 되는지 잘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해석을 안 한다는 것, 순서대로 동사의 흐름 안에서 읽어간다는 것을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허락했습니다. 스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나를 허락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콘서트 쪽으로 나의 친구들과. 이렇게 쉬워요. 순서대로 읽고 단어를 알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영어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말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타구나. 근데 이거 하려면 제가 스타 리스트를 드렸을 때 자주 보셔야 되겠죠. 스타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타구나. 방문객들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방문객들이 찍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을 안 해서. 자, 우리 영상의 특징을 장점을 잘 살리려면 저는 속도를 좀 내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시고 멈춰보고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요청했습니다. 스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나의 보스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나의 상사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상사분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브도 곧 배울 겁니다. 수요 동사라고 해도 레벨이 2구나. 누구에게 뭐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동사가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여기 ask에서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한번 가지고 여기 give에서 동사가 하라는 대로 가주면 이 부분이 해석이 되고 이 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요청했습니다. 나의 보스를 요청한 게 아니라 나의 보스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몇몇의 시간을 떼어가는 것. 타임 오프. 우리 오프라는 말 우리말처럼 많이 쓰죠. 좀 쉬는 날을 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직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로 봐야지. 너가 앞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근데 우리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기계적인 번역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죠. 언어는 리액션이 들어가야 진짜 이해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이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읽으실 때도 지금은 물론 여기 스타에 빠져가지고 스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이거 하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해결했다 넘어가야지가 끝이 아니고 진짜 제 감정을 넘어 어떻게 될까요? 이 잡은 요구한데 네가 일할 것을 주말에. 나 일하기 싫다. 나 주말에 일하기 싫은데. 나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주말에 일하는 게 오히려 좋다. 나는 일하고 싶어. 라는 개인적인 어떤 피드백을 넣어서 글을 읽어주면은 앞으로 토익이고 뭐고 스피킹이고 뭐고 알아서 끝이 날 겁니다. 기계적으로만 안 하시면 돼요. 그녀는 요청했습니다. 스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나를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send도 우리가 따로 배울 중요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보낸다. 누구에게 뭐를? 그녀에게 리포트를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나는 시도했습니다. 뭐를 시도했냐면요. 설득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나의 친구를 설득한 게 아니고요. 나의 친구가 오도록 나와 함께 가도록 파티 쪽으로 가도록.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코치는 동기부여 시켰습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그 팀이 앞으로 플레이하도록 그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트 한 겁니다. 동기부여 시킨 겁니다. 다가오는 게임에서. 나의 부모님들은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나를 북돋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뭐를? 나의 꿈들을.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면 좋은데요. courage가 용기예요. 그 영어에서 이에는 make의 느낌이 있거든요. 용기를 만들어주다. 그게 북돋아주다. 용기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죠. 잘한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결국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으로 간접적인 시킴이 되겠습니다. 나의 선생님은 알려줬습니다. 내가 끝내는 것을 과제를 월요일까지. 헬프도 사실 대표 스타 중에 하나거든요. 헬프도 원래 사람을 도와준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더 원칙상 맞는 표현이죠. 내가 도와줄게 너를. 이 말은 서로 뭔가를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너를 하면 어떤 느낌만 남나요? 뭐를 도와줄 건데가 남아요. 그래서 헬프도 스토리로 풀어줘야만 대화가 되는 스타입니다. 그러면 그는 도왔습니다. 그의 이웃을 도운 게 아니라 그의 이웃이 고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펜스를. 선생님은 도왔습니다. 학생들을 도운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뭐를? 그 수학 문제를요. help는 A그룹도 B그룹도 아니에요. 사실 지각, let, have, make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A그룹이 아니므로 to를 써야 되겠죠. 우리 A그룹이 아니면 전부 다 to를 쓰자고 했잖아요. 원래는 help는 A그룹이 아니니까 to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help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자주 쓰이기도 하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다급하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to가 잘 안 들리거나 이거를 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원칙상의 to를 쓰는 게 맞는데 to를 빼고 써도 인정. help는 현재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시 help는 to를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그럼 노란색 부분 앞에 to가 있어도 되고요. to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굳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to를 더 많이 안 쓰지 않을까요? 이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help 뒤에는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는 변형이 가는 거지 크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쓰나 보다. 나도 이렇게 써야지. 변했나 보다. 변형됐나 보다. 이렇게 또 써야지. 새로 만들어졌나 보다. 나도 이걸 써봐야지. 근데 새로 만들어졌는데 좀 곧 사라졌어. 요즘 유행처럼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진 표현들은 안 써야지. 아니면 나만 또 좀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을 주게 나만 써야지. 신선한 느낌, 프레시한 느낌으로 나는 써야지. 이런 느낌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쓰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주어 동사로 봐야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것. 뭐를 옮겨요? 그 카우치를 거실 쪽으로. 여기 move 앞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도와줄 겁니다.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가 클린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키친을 저녁 이후에.
have or help you grow your business that way. A그룹의 스타는 원형을 쓰거나 비동사를 빼거나 B그룹은 to를 쓰거나 to be를 쓰거나 to be를 빼거나 help는 A, B 중간쯤에 있으면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모든 스타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스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모든 스타를 커버할 수 있는 해석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나는 만드는데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했으면은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행복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You are happy. Make you are happy 였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그럼 이런 건 뭐냐? 나는 만든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케이크를 만들었다. 되지 않나요? 라고 반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배운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태클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위기가 가르쳐 주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뭐였냐면 배운 대로 그냥 조용히 있자. 근데 배운 대로 안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쌍방향 소통이 되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맞습니다. 나는 만듭니다 케이크를 여기서는 오히려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이런 게 들어가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맞습니다. 지금 새로 배울 내용은 make 같은 동사들이 있어요. 스타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평범한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쌍둥이 타동사들이 있어요. 자, 그때 다른 쌍둥이 타동사라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make와 아래에 있는 make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지만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make는 스타로서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펼쳐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아래에 있는 make는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평범한 타동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make는 이런 make와 같은 동사는 쌍둥이 타동사로서 우리가 쌍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좀 이상하시면 알아서들 잘 부르세요. 어쨌든 쌍둥이 타동사들. 여기 있는 make, find, kill, live, have, get, consider, hold와 같은 동사의 종류는 대표적인 쌍둥이 타동사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평범한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평범한 타동사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스토리의 타동사 스타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 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동사들이 한데 묶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스타로 쓰일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팀이 만들어졌어요. 동호회 팀. 근데 그 동호회 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유일한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유일한 공통 관심사가 현재 테니스를 배우겠다라고 의지가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 공통점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ake, find, kill, live, have, get, consider, hold 같은 단어들이 모여 있는데 유일한 공통점은 스타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을 하나만 쓰는 평범한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스타로 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make, have는 스타로 쓰였을 때 지각, let, have, make A그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get, find, keep, live, consider, hold와 같은 거는 지각, let, have, make가 아닌 스타이기 때문에 뒤에 to를 쓰거나 to be를 쓰거나 to be를 빼는 것이 맞겠죠. 스타를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 완벽하게 비슷한 구조를 취하는 동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live를 떠나다의 느낌으로 암기를 많이 하셨는데 떠나다의 느낌보다는 남겨두다의 느낌이 더 맞습니다. 나는 남겨두다 너를 이랬을 때 떠나다가 되겠죠. 나는 떠나다 문을 떠나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남겨두다 여기서는 스타로 쓰였습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잘 안되면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나는 남겨둡니다. 그 문을 남겨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남겨둔 겁니다. 오픈은 동사도 있지만 형용사도 있어요. 리브는 A그룹의 스타도 아닌데 왜 동사 원형을 썼나요? 원래는 여기가 to be open이었어요. A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to를 쓰거나 to be를 써야 되겠죠. 나는 남겨둡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남겨둔 겁니다. 근데 우리 to be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쌍둥이 타동사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줄만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쌍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여기서는 스타로 쓰인 게 아닌가 보네. 그래도 안 되면은 이거 그대로 넣으라는 게 아니라 괄호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네. 그럼 뭐를로 해석해야지. 다시 쌍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그래도 안 되네. 뭐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네가 맞겠네. 그래도 안 되네. 뭐를 해볼까요? 나는 남겨두다. 쌍타구나. 주어 동사로 봐야지. 안 되네. 그러면 뭐를로 해석을 하면 너를, 당신을. 끝. 나는 남겨두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문을 남겨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남겨둬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해석됐습니다. 자, 여기도 가보겠습니다. 나는 알아냈습니다. 쌍타구나. 주어 동사를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그래도 안 되면 뭐를. 탐을 알아낸 게 아니라 탐이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원래는 A그룹의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to-be가 여기 있었겠죠. 원래 to가 있는 게 맞잖아요. B그룹은. to-be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는 found가 스타로 쓰였습니다. 나는 알아냈습니다. 주어 동사로 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뭐를? 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는 get도 마찬가지로 스타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얻습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탐을 얻은 게 아니라 탐이 앞으로 보내는 상황을 얻었다는 건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박스를 보내도록 시켰다. 주어 동사로 됩니다. 나는 얻습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안 되네요.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나는 유지합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나의 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룸이 깔끔한 상황을 유지합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 비동사를 넣어줘야지. 원래 to-be가 있었을 텐데 to-be는 생략이 가능하다. 나는 keep 하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로 봐야지가 아니라 주어 동사로가 안 되네요. 오래된 편지들을 바로 뭐를로 해석을 을르를 붙여주시면 바로 일반 평범한 타동사로서 해석이 되면서 마무리. 나를 유지합니다. 오래된 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다, 보내다 같은 동사들이 있죠. 보내다, 주다, 넘겨주는 것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수요 동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 주다, 보내다도 대화를 걸어보면 어떤 게 궁금한가요? 나는 줬습니다. 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뭐를 보내는지까지 나와줘야 대화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누구에게 뭐를 쓰고 싶었어요. 그에게 뭐를 보냈냐면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대요. 나는 보냈습니다. 센트로 가볼까요? 나는 보냈습니다. 그에게 그 편지를. 근데 지금 목적어를 몇 개를 샀냐면요. 2개를 샀습니다. 내 돈 주고. 보내다 주다라는 동사는 영어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적어를 2개 사고 싶은데 2개 살 수 있는 2만 원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2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냈습니다. 그에게 그 편지를. 여기 전치사를 빌리지 않아도 누구에게 뭐를 이라는 순서를 지켜준다면 목적어를 2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보내다라는 말은 뭐를 누구에게라고 순서를 바꿀 여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산 거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뭐를 누구에게. 나는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그에게 편지를 해도 되고요. 편지를 그에게 해도 되는데요. 단 누구에게 뭐를 일 때만 목적어를 자유롭게 2개 살 수 있고 뭐를 누구에게로 순서를 바꿀 때는 전치사를 빌리기로 정해놨대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이 동사는 이렇게 쓰기로 허용이 된 거고 인정이 되고 있고 실제 쓰이고 있다. 다시 보내다 주다라는 수요동사 같은 거는 누구에게 뭐를의 순서를 지켰을 때는 내 돈 주고 목적어를 2개 살 수 있다. 근데 뭐를 누구에게로 바꿀 때는 전치사를 빌렸어야만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대로만 따라주면 돼요. 근데 굳이 그냥 내 돈 주고 2개 사면 될 것을 왜 빌려서 쓰는가? 조금 이유가 있긴 해요. 영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뒤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윗문장은 편지가 강조가 되고요. 아래 있는 문장은 to 힘이 강조가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질문을 던졌을 때 너 그에게 뭘 줬니?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냈어. 그에게 편지를. 두 번째 문장은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너 편지를 누구에게 줬니? 누구에게 보냈어? 라고 하면 나는 보냈어 편지를 그에게 라고 뒷부분이 강조가 되는 무게중심을 옮김으로써 의미의 강약 조절이 되는 그런 구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레벨이 높은 동사 레벨 2죠. 레벨 2 누구에게 뭐를의 목적어를 쓸 수 있다. 해석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공했습니다. 목적어를 2개 쓸 수 있는 주다의 느낌이네. 그녀에게 인상을 줬다는 건 뭐 급여라든지 이런 걸 올려줬다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나의 아버지는 사주셨습니다. 나에게 몇몇의 선물들을.
목적어를 두 개 쓰는 것이 주다의 느낌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 자, 예문 속에서 쉬운 문장 좀 더 한두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뭐를? 그녀의 아들에게 하나의 장난감을 줬습니다. 그의 생일 선물을 향해서. 그 선생님은 주셨습니다. 그녀의 학생에게 추가적인 연필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그 코치님은 주셨습니다. 그의 팀에게 water break, 물 먹고 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연습 동안에. 이렇게 쉬워요. 그 상점 직원은 줬습니다. 그 고객에게 환불을 줬습니다. 그 하자가 있는 그 결함이 있는 제품을 향해서. 자, 마지막 말하다 동사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말하다 동사가 4가지나 있는데 이 4가지의 레벨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 4가지들이 어떤 레벨을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룰처럼 정해진 부분이라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talk은 talk to me를 머릿속에 하나 새겨주세요. talk to me. talk me가 아니라 talk to me라는 건 talk은 목적어를 하나도 쓸 수 없는 자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기로 했대요. 자, talk to me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me를 바로 쓸 수 없는 자동사라는 걸 쉽게 머릿속에 넣기 위함이에요. 무조건 talk 다음에 to를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은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디 쪽으로? 우리 쪽으로. 뭐에 대해서? 다가오는 테스트에 대해서. talk 다음에 이렇게 대해서를 쓰고자 할 때는 about을 쓰고 누구 쪽으로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to를 쓴다. 어쨌든 talk 다음에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쓰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보스 쪽으로 뭐에 대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to가 맞을까요? about이 맞을까요? 뭐에 대해서면 about, 어디 쪽으로면 to.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답은 about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tell은 1점으로 배웠죠? tell은 누구에게 뭐를 의 순서로 가져갑니다. 나는 말합니다. 1.5구나. 나의 매니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매니저에 대해서도 아니고요. 나의 매니저에게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5분 후에 돌아갈 것을 내가 말한다. 자, say는 한번 따라 봅시다. say 다음에는 say 목적어. say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평범한 타동사입니다. 근데 목적어를 주로 대절을 많이 써요. 그 의미적으로 잘 어울리거든요. 주어가 동사한다는 내용을 말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그녀가 아마 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파티 쪽으로 저녁에. 그는 말했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를? 매운 음식을. 영어 이렇게 쉬운데 왜 왔다 갔다 하시나요? 너무 쉽잖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를? 매운 음식을. 이렇게 다 끝낼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질 뿐이고 영어에 필요한 근육을 조금 세팅해두고 단어만 좀 더 외워주면 진짜 영어 된다니까요. 자, 마지막 speak to me, speak English. speak는 to를 썼다는 거, talk처럼 to를 썼다는 건 목적어를 쓸 수 없는 자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영어를 말하다 영어를 이런 느낌으로 목적어를 하나 썼습니다. speak은 그때그때 좀 달라요. 평소에는 목적어를 쓸 수 없는데 뒤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언어가 나올 때만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언어가 나올 때는 목적어를 쓸 수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디 쪽으로 말했냐면 그의 보스 쪽으로 말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그의 걱정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위에 있는 speak의 과거는 목적어를 쓰지 못했고요. 아래에 있는 speak는 English라는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동사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수한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술어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야기했던 서술어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 배웠고요. 이 외에도 실전에서는 정말 특수하게 쓰이는 동사들이 많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앞으로 실력을 어떻게 우리가 늘려가냐면요. 대표적인 거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적 표현을 많이 늘려가는 거예요. 아, 이런 동사는 이런 목적어랑 자주 쓰이고 이런 동사는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동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어떤 쓰임으로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영어를 훨씬 더 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어 자리가 나오는데 이제 형용사어 자리, 부사어 자리까지만 해두면 진짜 영어의 기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와주시고 여기까지 와놓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끝내는 편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까지 보셨다면 저와 함께 완주를 해나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